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육아에 명리를 더하다 명리육아.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입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요. 오늘 에피소드 3입니다. 와, 드디어 세 번째.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 호박이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에피소드 2편 안 보신 분들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게임 뭐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게임 그렇습니다. 쪽은 잘 모르는데 말이죠. 예. 하지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게임 중독 자녀, 과연 사주팔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은 호박 씨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주제가 왜냐면은 주제인지라. 네, 제가 게임을 사실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게임 중독을 명리학으로 규명할 수 있겠죠? 게임 네. 중독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네. 게임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마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아마 규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규명 가능하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일단 뭔가 게임이든 뭐든 이 중독된 친구들의 원국상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편중돼 있다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인제 아 그 사실 욕구와 욕망이 인제 얼기설기 인제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인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에 중독이 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욕망이 인제 네.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네. 뭔가 한 가지가 이렇게 특징이 강하게 그러니까 오행 중에 하나에 많이 편중된 경우에 아마도 인제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원국상에 여러 가지 욕망이 얽히고 설켜 있는 아이는 게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 뭔가 하나에 중독되기는 어려운데 네. 원국상에 하나의 오행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나 하는 경우에 네. 욕망이 통일되다 보니까 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중독되기가 더 쉽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뭐 일 중독도 있고 뭐 중독이라는 게 사실 많잖아요. 그럼요. 중독은 아주 다양하죠. 네. 음.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에 다 하나 된 양상이 아니라 다른 양상을 좀 보인다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에 중독된다는 거는 그 한 가지 특성에 푹 인제 절여졌다 이런 음음. 의미인데 네네. 인제 모두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행이거나 뭐 네. 같은 십신이거나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게임의 아. 종류에 따라서 뭐가 많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십신을 기준으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 편재.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이 편재를 가진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편제는 인제 항마라고도 하는 거죠. 편제가 있으면은 네.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어. 게임이 인제 대부분은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네. 이 겨루는 일이 많겠죠, 대부분 종류가. 그렇죠. 승패가 이렇게 명확히 갈려 네네. 있는. 그래서 인제 그런 사실 지금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해 봐야 뭐 주사위 던지고 뭐 그런 정도 뭐 네네. 가위바위보 하는 정도. 네네. 네. 충족되기가 매우 어렵죠. 인제 가위바위보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가능한 거고 그럼 그렇죠. 이제 초등 고학년만 올라가도
그런 욕망이 있는 아이를 쉽게 충족시켜 주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편재의 승부사적 기질, 편재가 가진 욕망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근데 게임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음. 게임이 그렇게 해 주기도 하고 어 게임 말고 또 뭐 있을까요? 편재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건 아무래도 스포츠? 왜냐면 승패가 이렇게 명확히 갈려져 있는 축구, 야구, 아 뭐 그렇겠네요. 배드민턴 이런 그러면은 스포츠는 인제 편재 친구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편제적으로 그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인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 스포츠로 옮겨갈 적에도 네. 편제적인 특성에 맞춘 스포츠를 골라서 해 줘야겠죠. 음. 그러니까 뭐 인라인이라거나 이런 건 대부분 혼자 배워서 타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승부를 가른다기보다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축구 클럽도 좀 승부가 딱딱 갈리지 않고 그냥 연습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호흡이 좀 짧게 승부가 나는 배드민턴이나 네.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편재 같은 친구들의 게임 중독은 배드민턴, 뭐 이런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그리고 호흡이 짧은 운동으로 그 아이의 시선을 돌리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네. 편재를 설명하시면서 그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좀 나중에 커서 엇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엇나가기도 하고 바로 나가기도 하는 뭐 이런 건데 네. 좀 그러니까 편제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경우에는 뭐 도박이나 네. 도박, 뭐 네. 승마 이런 거. 이 돈 걸고 내기하는 종류로 이제 아. 가는 수가 있고요. 네네. 주식도 어떻게 보면 편제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요새 또 비트코인. 네. 되게 편제적이죠. 음.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기나. 나도 저 맛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에 계속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아. 욕망을 따라서. 아. 그런 욕망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은 모두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똑같이 편제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그걸 잘 끌어주는 경우에 어 음. 그걸 투자적으로 잘 이용하면 네. 큰 부자가 되겠죠? 그럼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편재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요? 뭐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네. 고이병철 삼성 네. 회장. 네네. 젊은 시절에 도박에 빠져 가지고 한 1 년간 도박에 절여졌었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런데 인제 그러고 나서 어. 물론 인제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인제 짱짱했다. 정미소를 차려 줬다고 하죠.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요. 예. 음 그 동네 최고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매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업도 그런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선 하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처음에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투자를 해서 일으키게 되는. 음. 네. 이렇게 쭉 도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편재 아이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되게 승부욕이 있고 좀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고 승부사 기질이 있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다 했을 때 약간 이 친구들을 도발을 한다거나 뭐 내기를 자극하면 좋죠. 건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자극해서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소규모 학습이 좋아요. 편재는 네네. 뭐 음. 한 3-4명 정도가 뭐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누가 제일 빨리 푸나 이런 음. 거를 하면은 인제 불타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이 편재 아이들을 자극하는 스위치가 딱 있네요. 지점이 명확하네요. 네. 되게 얼만큼 잘 자극하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이게 아무리 항마라고 하지만은 네. 오히려 학습에 에너지를 달아줄 수도 있어요. 편재 아이들은 자극에 따라 성과가 달리된다. 네. 음.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제가 또 편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인제 그 우리 편재가 있으신 분이 가족 중에 있으시잖아요. 누구죠? 네. 우리 호박 씨 아버지께서 아, 편재가 있으신가요? 아버님께서 아, 편재가 그렇죠. 세게 있으신데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시죠. 어 네. 지고 오면 잠을 못 자죠. 아, 그렇죠. 분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갈고 닦습니다. 예. 네. 그걸 공부에 이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엄청난 기량으로 발전돼. 그러니까 혼자 냅두면 안 되죠. 편재 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음. 아, 아버지 얘기하니까 딱 와닿네요, 이게. 네. 프레너미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편재가 없다 보니까 승부욕도 없어요. 사람이 원체. 네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은 있는 게 조금은 좋은 있는 게. 거죠. 네네. 음. 근데 인제 정제 아이들하고의 딱 비교점은 아, 잠시만요. 자, 여기서 편재와 정재를 비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게임하고 근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또 딴소리만 하고 있네. 아니, 그래도 이제 편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해 드리면은 편재 네.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네네. 좋아하실 테니까. 네네. 예.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이제 비교를 딱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제 편재 아이를 설명하다 보니 네. 이제 또 정제 아이가 같이 비교 대상이 되죠. 같은 오행이니까. 네네. 근데 정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지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네. 이기는 게임만 하고 싶어 합니다. 음. 그 무슨 말이냐면 도박 같은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는 흥미를 두지 않고요. 순전히 행운에 따른 거니까. 예. 내가 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것에 승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제는 좀 노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승부를 좋아한다.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이거에 이길 확률이 거의 뭐 100% 의 수렴도 가능해.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것들. 그러니까 스포츠도 주로는 이제 정제적인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아, 왜냐면 어떤 노력에 따라서 실력을 갖고 닦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장기, 바둑 이런 것도 열심히 하면은 잘하고 실력이 다시 후퇴되는 일이 잘 없죠. 아,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은 정제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 근데 정제하고 편제. 게임은 정제적인 요소는 좀 없지 않나요? 이따가 이제 게임 장르별 사주 설명에서 등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음.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정제 친구들에게 맞는 게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테트리스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아, 네. 네. 테트리스는 쪼끔 정제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이 하면 아, 느니까. 그렇죠. 그런 많이 음. 하면 느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아. 정제적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아. 그러진 않다. 빠지지 말란 법은 또 없다. 네. 모든 아이들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아. 게임 중독에. 음. 그러면 이제 이 편재가 있는 아이들은 이 편재와 식신과의 다른 시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는데, 편재가 있는 아이들은 이 편재와 식신의 조화가 또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 편재와 식신의 조화, 정확히 어떤 시너지를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인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이제 식신이라는 거는 뭔가를 키우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식신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키워서 내가 그 회사를 가지고 이기겠다는 생각이 가능한 거지, 네. 식신이 없으면 그저 편재적인 요소만 있으면은 나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음. 위험하죠. 그냥 속된 말로 이제 날로 먹고자 하는. 그거 막 복권 긁는 거 같은 거? 아. 그런 게 편재적인 거죠. 근데 인제 아. 식신이 만약에 개입을 딱 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뭔가 만든 걸로 이걸로 내가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
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아. 어 좀 생산적이죠. 그러네요. 네. 이 편재랑 식신이 이렇게 딱 조합이 되면은 네. 생산적인 조합이 된다. 네. 이병철 회장이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뭐 부자 중에 인제 식신생재, 네. 식상생재라고 하는데 네. 식신과 상관이 오행적으로 이제 재를 생하기 때문에 예. 식신과 상관이 재를 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좀 우리가 옛날에 인제 50-60 년대 70 년 80 년대까지 가면 예. 그때 인제 제조업이 인제 막 처음에 시작이 되는 때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식신 부자가 많았어요. 식신생재 부자.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인제 콘텐츠의 세상이 오죠. 그렇죠. 기계 제조업이 아니라 인제 그 안에 뭘 담을 건가.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에. 네네. 그런 세상이 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 식신 부자보다 상관 부자가 많아요. 그런 상관부자는 어떤 어 특성이 있죠? 이제 상관 부자는 남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계속 봐요. 그래서 그걸 엮어 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콘텐츠들을 어떻게 쟤랑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상관 부자예요. 플랫폼 예.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정확하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어떤 부자 사주의 양상도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네 수 있네요. 맞아요. 달라져요. 되게 재밌네요. 네. 이 상관이 있는 아이를 어 둔 부모님께서는 이제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아주 장래가 밝은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유일하게 인제 하는 모동숲 게임 있지 않습니까? 모여 봐요 동물의 숲. 네. 네. 이 모동숲 게임은 아주 식신적이에요. 식신적인 게임이다. 맨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아무것도 땅을 없는 주죠. 섬을 줍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섬을 딱 주죠, 네. 그 섬을 플레이어한테. 내 맘대로 구성하고 네. 또 그 동물 꾸미고. 친구들을 불러 가지고 키우고 음. 네 동물 친구들 그 동네를 마련하고 막 이런 인제 식신적인 느낌이 있는데 섬도 자기 이렇게 취향대로 꾸미고. 네네. 근데 음. 이걸 만약에 상관 친구가 한다. 그럼 상관 친구는 내 섬을 꾸미는 것보다는 잘 꾸며진 섬을 그 꿈나라 구경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섬에 이제 네네. 놀러 갈 수 그걸 있습니다. 매우, 매우 즐길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여 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이 있는데 식신 친구들은 직접 자기 섬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걸 좋아하고 네. 상관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쁘게 꾸며 놓은 섬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더라. 네. 그러겠죠. 음. 양상이 달라지는 게 또 되게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명리유가 방송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신 친구들을 게임에서 꺼내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식신 친구들은 뭐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 매우 쉽게 나와요. 게임 중독에서. 네. 네. 왜냐하면 게임보다 실제로 만드는 것들이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훨씬 더 즐거운 일이죠. 네. 제가 또 네. 편제는 실제로 하는 것보다 게임 속의 자극이 훨씬 커요. 그래서 아. 빼오기가 매우 힘든데 네. 인제 식신상관 같은 아이들은 빼내오기가 아주 쉬워요. 식신을 가진 아이는 다른 이제 만들거리를 주면은 네. 게임 중독에서 매우, 매우, 매우 네. 쉽게 빠져나오는 또 제가 네. 식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네. 매우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게임에 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보고 그런 활동이 사실 더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만화책 만들어서 파신 기억이 나는군요. 네. 남들 다 PC방 갈 때. 그렇죠. 다른 친구들 다 PC방 가고 집에서 게임하고 이럴 때 저는 직접 만화책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100 원, 200 원씩 주고 팔고 그런 이제 훌륭합니다. 장사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과거를 생각하면은 또 방금 도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편재의 게임 중독에서 시작해서 이제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또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평관 아이들의 게임 중독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이걸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관을 가진 아이들의 게임 중독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이제 편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편관은 살이라고 하는 인제 죽일 살자죠. 아 네.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네. 이 살벌한 편관을 사실 욕망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이 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막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네. 뭐 학폭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학교 폭력. 괴롭히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 하면.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네. 그런 기질이라서 오히려 게임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네. 그런 그런 욕망이 있는데 예.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제 그걸 표출이 된다. 풀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사람을 움직이는 기제예요. 네네. 이런 인제 우리의 사주팔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제란 말이에요. 예예. 사람이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인제 뭔가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편관이 충족이 안 되면은 뭘로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고가 나니까 제 네. 생각은 오히려 편관이 있는 아이는 게임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편관이라는 이 기질 자체가 뭔가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좀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건데, 이제 그러한 기질이 좀 학교 폭력에 연루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게임으로 어 그런 욕망을 좀 표출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어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편관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좀 어떻게 좀 다스릴 만한 방법. 이걸 이제 다스리는 방법이라 함은 관을 인제 제어하거나 네. 인제 아니면은 그 기운을 빼내거나 네.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예. 관에 인제 만약에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네. 관에 인해서 관의 그런 기운을 빼내죠. 네. 관인 상생이 되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편인이나 정인이 있어야겠죠. 음. 원국에 편인이나 정인이 있는 경우에 어 자연스럽게 공부로 사실 넘어갈 수 있는 기제가 돼요. 어떤 식이냐면 예예. 얘가 이제 그런 폭력 같은 걸 행사를 해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본인이 언젠가 느끼죠. 그렇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요즘 얼마나 쪼끔만 이렇게 언어 폭력만 해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아 저 사람을 내가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인이나 정인이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넘어가냐면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반장으로 뽑아 주고 음.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네. '아 저거구나. 아.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음.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남 위에 이제 군림할 수 있는 좀 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네네. 찾게 된다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인제 만약에 그렇게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신으로 인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식신, 제살 이렇게 해서 식신이 만약에 있다. 네. 그럼 인제 아까하고 뭐 똑같은 방법인데 일단은 게임은 게임인데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으로 유인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거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뭐 그 무슨 게임 있죠? 편관 뭐 굴복시키고 이런 게임 뭐 있어요? 뭔가를 좀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그런 어떤 편관적인 게임.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삼국지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좀 어. 전략 시뮬레이션, 내가 한 국가를 이제 경영하고 전쟁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좀 편관이랑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렇게 막 머리도 써야 되고 막 뭔가 공부를 해서 해야 하는 게임은 또
뭐 정인 편인적인 특성도 가지겠네요. 아 네. 어떻게 됐든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삼국지 게임에서 모동수 게임으로 건너오게 한다든지 해서 음. 일단 확 빼내기 힘들면 그렇게 한 다리 건너타게 해서 네. 건너탄 애를 다시 이제 현실로 불러 들여오는 거죠. 소환을 시키는 거죠. 음. 예. 아 게임의 어떤 종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슬슬 이 현실 세계로 아이를 꺼내오는 네네. 방식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병철 되는 거죠. 아. 이야. 이야. 대단하네요. 이병철 회장이 편관도 있나요? 아 정확하게 지금 명식을 보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명식이 확인이 되면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어 분들은 아마 화면에 이병철 회장의 명식이 올라갈 겁니다. 네. 편관이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식신을 기준으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사주에 따라서 즐기는 게임 장르도 상이하다. 네. 네. 그런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게임 장르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도지 선생님께서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주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네. 네. 어떨 것 같나요? 네. 재밌겠네요. 렛츠 아, 고.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은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우선 슈팅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1인칭으로 총 쏘는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바로바로 죽이니까 이건 편관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주로 친구들하고 네.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패가 명확히 갈리고요. 이런 슈팅 게임을 학생들이 주로 즐기는 이유가 뭔가 누구를 죽여서 굴복시키고 이런 마음보다는 대부분이 친구들이랑 함께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라서 이 슈팅 게임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성이죠. 아, 재성. 네. 그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재성에 가까운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재성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네네. 즐기는 게임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기 위한 그런 네. 마음이 담겨 있다. 네. 좋네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 그건 아, 또 뭐죠? 네, 아까 이제 삼국지 같은 게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는 음. 뭐냐면 우선 뭐 비행기를 내가 직접 몰아보거나 뭐 어. 슈퍼카를 몰아보는 등의 좀 현실 세계에서 하기 어려운 경험을 담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험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또 여기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한 대로 현실 세계에서 하기 어려운 좀 뭐 직접 비행기를 몰아보거나 슈퍼카를 몰아보거나 이런 이동 수단, 트럭 기사가 되어 보거나 음. 하는 식의 좀 어 그걸 그런 하면 뭘 이제 얻죠? 그냥 체험해 보는 체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게임들은. 체험의 의미라. 그걸 뭘 배워야 할 수 있나요? 어 게임에 따라 기술을 다른데 뭘 익혀야 네. 되나요? 기술을 직접 익혀서 해야 되는 게임도 그러면 있고 그건 인성적인 것 같아요. 그럼 비행기 몰거나 슈퍼카를 직접 몰아보거나 뭐 네. 배를 직접 운송해 보거나 네. 하는 식의 게임은 좀 기술적인 숙련도가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편인적일 수도 있고 정인적일 수도 있고. 네. 네. 왜 정인적일 수 있는지. 일단 그 아이의 내면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성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되면은 어떨까? 그 기분이 궁금하다.' 네. 그러면 편인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정인적이라면 '아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한번 이걸 해 보고 싶다.' 예. 남의 기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껴보고 싶은 거죠. '공부해서 이걸 몰아보고 싶다.' 음.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기장이 되어 봐야지 비행기 기장이 되려면 '아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런 체험이라면 정인적이죠. 아. 되게 호기심이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음. 호기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게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국지 게임처럼 국가 경영을 하거나 뭐 도시 건설을 하는 오. 등의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오. 좀 스케일이 크죠? 이거는 되게 그 금적으로 들리는데 오행금적인 걸 가지고 오행의 있는 금 기운과 네. 관련되어 보인다. 오행금기운과 관이 합쳐진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성을 보이죠? 그런 아이는?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쾌감이 일단 있는 것이 금기운이 가지는 거고요. 네네. 그런 걸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거를 어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내 네. 관리하에 두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매우 평관적이죠. 음. 이걸 아. 만약에 여러 층위가 같이 하게 된다. 예. 그리고 무슨 뭐 막 등급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정관적이기도 하죠. 아.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국가 경영, 도시 건설, 뭐 직접 음. 축구 감독이 되어 본다든가 이런 네네. 게임들은 여러 욕망이 얽히고 설켜서 제가 사실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사주에 금이 많고 또 아 편관도 네. 있지 짠 거 같은 않겠습니까? 짠 거 같은 그림인가요? 전혀 짜진 않았는데 아 웃기네. 제가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사주 명식상의 특징이 있고 또 이런 아하. 게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되게 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 음. 왕국을 꾸려나가고 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걸 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음. 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게임 장르 말씀드리겠습니다. RPG 게임,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이 장르는 뭐냐면 내 이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재미를 얻는 게임이에요. 간단히 음. 말해서. 그래서 뭐 이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리거나 좋은 아이템을 모으는 등의 어떤 승패가 있다기보다는 이 키워가는 재미를 느끼는 게임이에요.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 생각하시면 식신스럽네. 되는데 예. 식신스럽나요? 네네. 음. 매우 식신스럽네요. 아, 식신의 어떤 특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까 "키워간다." 이런 키워드에서 이제 식신이 생각이 났고 네. 그러니까 본캐가 있고 부캐. 부캐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나는 저기에서 매우 다른 사람이 한번 되어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가는 거는 뭐 식신적인 에너지죠. 제가 아까 음. 빼오기 아주 쉽다고 한 아, 그렇군요. RPG 게임은 어떤 식신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라고. 근데 인제 식신적인 아이들을 빼오기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예. 식신적인 애들은 자기만의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음. 좀 독특하더라도 네네. 나만의 거였으면 하는데 이제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을 사 가지고 치장하는 거는 사실 내 것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다른 애가 또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흥미가 떨어져요, 식신들은. 아, 그러니까 식신들이 만약에 미술 시간에 네. 과제를 낸다고 할 때 네. 식신들은 다른 애들이 하지 않는 잘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요상망측한 그런 아. 결과물을 이제 내고자 해요. 음. 나만의 거. 식신은 그러니까 뭔가 키워가기를 좋아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창의성. 그런 독창성에 좀 네네. 어 핵심이 있다. 네. 네. 그다음은 퍼즐 게임입니다. 아까 테트리스가 언급이 아 됐었죠. 퍼즐. 그런 식으로 뭐 애니팡 예전에 유행했던 그리고 음. 테트리스 그런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고 승부도 명쾌하게 나고 정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다고 뭘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인성적인 면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아. 예. 퍼즐 게임은 정제적이다.
네.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네요. 제가 좀 까먹어서 그런데 정제의 특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제적인 애는 아까 편제 얘기할 때 말했다시피 네. 좀 '이거 내가 노력하면은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어.'라는 확신이 가는 게임에 좀 집중하는 아. 경향이 있다. 아.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해. 그렇죠. 그 아.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있긴 하나. 내가 하면은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하는 게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욕망이 좀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투영이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를 유심히 요즘 관찰하시는 관심을 게 관심을 일단 가지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네. 그게 못마땅하시다면 못마땅하시다면 네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어떤 종류의 게임을 얘가 좋아하는지 보신 다음에 네 부모님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그 게임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시고 그 아이를 이제 단계별로 빼올 계략을 세우셔야죠. 음. 아이고. 음.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아이가 게임한다고 이제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네. 그 아이의 욕망을 좀 이해하고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결국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네. 이제 그럼 이제 잠깐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 보자면 네. 도지 선생님께서는 제가 게임하는 걸 아주 열심히 막으셨었죠. 네. 그랬죠 그때. 네. 제가 미성년자였을 적에 이제 도지 선생님께서 제가 게임하는 걸 아주 극렬히 반대하시면서 네. 그때는 인제 명리 공부를 하기 전인데요. 네. 네. 그때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걸 막았는가 하면 어 게임을 하면은 그게 인제 중독이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못 헤어나올 거라고 보고 아. 아예 못 가게 한 거죠. 그럼 시작을 못 하게. 왜 제가 못 태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때 인제 명리를 안 배웠을 때이기 때문에 네. 중독이라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뭔가 개인의 불가항력이다.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음. 가지고 끊어내기는 매우 힘든 거다라는 아.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음. 게임 그 당시에는 명리학을 알지도 못했고 네. 예. 지금 이제 명리학을 연구하고 난 뒤에 보시면 제가 좀 게임에 좀 중독될 그런 팔자인가요? 게임의 중독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뭐 축구 뭐를 꾸려 가지고 막 축구 감독이 되는 게임이라든가 국가 경영을 한다든가 뭐 그런 도시 건설을 거는 한다든가. 중독될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아. 금기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많이 충족이 될 거예요, 아. 그런 걸 하면. 뭔가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네. 그 욕망이 게임에 잘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아마도 뭐 중독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주다. 아. 이제 물론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네. 아. 도지 선생님께서는 도지 선생님이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주 명식을 보면 중독될 팔자라고 보시나요, 스스로? 제가 식신이 많기 때문에 네. 중독이 된다기보다는 아마 빨리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실제로 네. 집에 컴퓨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예. 다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미 네. 그때 막 보글보글 막 갤러그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네. 아주 고전 게임들이죠. 아. 그때 중독된 아이들이 많았는데 네네. 아 저는 딱 보글보글을 왕판까지 깬 다음에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식신은 할 게 많아요, 네. 게임이 아니라도. 네. 식신이 그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 매슬로우의 5 단계 욕구 아시죠?
거기에 아, 가장 예. 하위에 있는 게 식신입니다. 아주 아, 넓죠. 가장 아래니까. 네. 충족되기도 쉽고, 네. 음, 그래서 식신은 많아도 해가 없다고 하는, 아, 다른 인제 모든 십신이 많으면 오행이 편중되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유일하게 "식신은 많아도 해가 없다." 이렇게 아, 말을 하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게 식신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요. 아, 네. 그러니까 충족하기가 쉬우니 굳이 게임으로 충족하지 않아도 네. 되는 욕망이 네네. 바로 식신이다. 네. 아, 집착하지 않죠. 식신이 여러모로 좋네요. 아 힘들다니깐요. 힘들지만 원래 뭐 인생이 먹고 힘든 사는 게, 건데. 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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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보았고,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끝나나요? 아니, 우리 40분이나 녹음했는데. 네. 네.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많이 없네요. 네. 아, 그래도 게임의 장르랑 이 사조 원국의 특징이랑 엮는 유례가 없는 시도를 우리 뭐 팟캐스트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또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조금 중구난방으로 이제 정보가 막 튀어오르는 네. 이제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확실히 어,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이제 글로 써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실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이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에도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에피소드 3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